남자친구 바람. 엄마가 왜 남의 SNS를 봐? 너하고 내가 남이야? 아들만 걱정하는 시어머니. 아이고. 이거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직장에서 안 좋은 경험을 하고 얘기하면 되게 화난다. 본인 얼마나 잘났다고. 여러분들의 속을 뻥뻥 뚫어드릴 바로 오스카. 오은영의 버킷리스트. 우리 사랑하는 오복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은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2월 달에 여러분께 예고해드린 거 막 엄청 거창하게 말했어요. 오은영과 스몰 토크를 하는 카페. 어떤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는 오늘 첫날이에요.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속을 뻥뻥 뚫어드릴 두 분 소개합니다. 이름처럼 러블리하고 유쾌하고 거침없는 젊은 청년들을 대표하는 우리 미주 씨 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주입니다. 뚫어드릴게요, 뭐든지요. 머리가 돌아가요. 미주야, 너 갑자기 화가 확 나네.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너 헤어져! 우리 소설가 장강명 작가님, 네,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설가는 장강명입니다. 네. 영감입니다. 티예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잘해라? 본인이 지금 우울증인 줄 모르실지도 몰라요. 또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또 사연을 보내신 분들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편안하게 즐겁게 또 각자가 갖고 있는 또 나름의 노하우들 또 생각들을 담아서 재밌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오스카는요, 현대자동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연을 이 사탕 안에다가 넣어가지고요, 여기다 가득 담아놓은 거예요. 고민이 진짜 많으시겠는데, 진짜. 그죠, 네.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담긴 고뇌가 느껴져요. 오은영과 스몰 토크를 하는 카페. 네. 바로 네, 한번 그럼 해보시죠. 뽑을까요? 네네. 네. 저 어렸을 때 이거 되게 좋아했는데. 맞아요. 500원 넣고. 오, 네. 30대 후반 남자, 수입은 남편이 조금 더 많음. 맞벌이 부부인데 집안일로 매번 싸웁니다. 전 퇴근 후나 주말에 친구들도 만나 술 한잔하고 취미인 테니스도 치고 싶거든요. 일해주는 이모님 비용은 제가 다 지불하고 있는데 그럼 저도 집안일을 하고 있는 거 맞지 않나요? 지불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집안일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하면 육아, 살림 이 문제로 많이 싸우죠. 네, 많이 다퉈요. 네. 살림 하세요, 우리 작가님은? 합니다. 네. 전 꽤 합니다. 아, 꽤 그러세요? 하고 저희도 이거 가지고 이제 신혼 때 많이 싸웠었는데 저희는 좀 해결을 받고 이분한테 저의 조언을 드리면은 네 글자. 돈을 더 써.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아내분이 불만인 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하나는 나는 한 20만 원어치를 이 집에 가사에 뭐 청소건, 요리건, 뭐 육아건 지불하는데 남편이 가사 도우미 이모님을 부르는 돈 다 합쳐도 한 17만 원 정도인 것 같다. 페어하지 않다.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서로 이제 부담하는 그 비용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남편이 미워. 그러니까 네. 돈을 더 써도 아니야. 돈을 더 써도 안 돼. 제 생각에는요. 그때도 돈을 더 쓰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좀 좋은 데 갔다 와. 아니 근데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하는 건 자기야. 난 같이 사는 집에서 같이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돈을 더 쓰는 게 아니라 너도 좀 할 수 있는 거잖아. 맨날 불러? 아니잖아요. 전이면 다냐? 그래도 같이 사는 집인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갑자기 화가 확 나네. 네. 내가 앞에서 막 경험이 치우는데 있으신 막 것 같아요. 조금은 치울 수 있잖아요. 아니세요? 미혼이다. 어. 미혼인데 아마도 이분은 아내가 좀 이거 좀 해. 그러면 아니 내일 이모님 오시잖아. 이럴 가능성이 커요. 근데 사실인데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그게 싫은 거지. 맞아, 싫은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의 살림을 어쨌든 당신하고 내가 좀 함께 하고 싶어. 이런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남편이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아니 내가 돈 벌어서 도우미 아주머님 비용 드리잖아. 왜 자꾸 그래? 이게 너무 당당한 거지. 너무. 그런 네. 그리고 여기 너무 당당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아내가 맞아.
뭘 좀 이거 좀 치워 그러면 그래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그리고 정하기 싫을 때는 두면 이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당신 쉬어. 저도요.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것보다 내일 이모님 오시니까 더 보다는 그래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는 치울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청소나 집안일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내가 뒷순위로 미뤘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 예. 그렇죠. 이 대화도에 겹이 있는데요. 이 겹을 잘 이렇게 걷어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맨날 가장 겉겹에 있는 얘기만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끝나요. 겹을 좀 이렇게 걷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진짜 아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살림하는 게 많이 힘들어? 그러면 이모님을 좀 한 번 더 오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정말 당신 내가 운동하는 게 싫어?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짧은데 그 시간마저 당신은 당신 좋아하는 거 하러 나가니까 내가 좀 서운하지. 그러면 아 그런 의미였구나. 뭐 그러면 이제 테니스 하는 시간을 좀 줄인다든가.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몇 개만 던져봐도 아내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조금씩 힌트가 그렇게 오네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돈은 뒤로 돌리고 마음을 앞에 세워라. 좋다. 마음 먼저, 돈 네. 뒤로. 돈 뒤로. 네. 그럼 우리 두 번째 사연. 네. 감당이 안 되는 사연인가요? 와, 샵 20대, 샵 여자, 샵 남자친구 바람. 너 헤어져!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됐어요.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했던 전 용서를 했고요. 어머.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집착일까요? 전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고 싶진 않은데 계속 만나도 될까요? 자, 우리 이거는 네. 야, 이거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네, 의논을 해봐야 될 만한 사연이다. 아니면 이건 필요도 없어. 이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 하나, 둘, 셋. 오, 네. 말할 것도 없다가 아니세요? 일단은 얘기를 다 해봅시다. 왜냐면 이분이 너무 괴로워 지금. 이분은 고민이 많아 지금 이분. 그리고 헤어지고 싶지 않대요 지금. 저 사연자님 저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헤어지세요. 제가 왜 이거 오를 들었냐면 계속 만나도 될까요? 일단 만나세요. 만나고 시계 한번 더 뒤어봐야 돼. 이게 시계 안 당한 거야 아직. 깨닫기.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야. 이거는 정신 차릴 때까지 만나야 돼 이 사람. 듣다 보니까 저 미주님 말씀에 설득되는 게 그리고 사실 20대가 그러라는 기간인 것 같기도 해요. 20대 때 그렇게 연애를 하고 마음도 다치고 쓴맛 보고 울고 뭐 밤새우는 날 있고 이러면서 사람이 좀 성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좋은 사람 만나는 어떤 준비 과정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바람의 기준이 뭐예요, 보통? 바람의 기준이요? 연애 관계의 바람의 기준이 다른 상대랑 뭐 소개팅을 했다 이런 것도 바람이에요. 소개팅을 왜 합니까? 그 바람이 야, 이 제작진 쪽에서는 지금 막 와. 아니 소개팅한 게 들켜가지고 뭐 용서를 구하고 이 정도면 사귀어도 되지 않는? 아니, 소개팅을 하고 와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 만약에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으면 나 버리고 갈 거잖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뭐 이제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뭐 약속을 잡아줬는데 뭐 모르는 사람이 약속 왜 잡아줘요 소개팅을? 잠깐만. 너무 이상해 지금.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그래요? 제가 정말 무리를 일으킨 발언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연애를 하든 뭐 결혼 상대를 이제 뭐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 중요한 게 많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같이 있을 때 편안한 사람. 맞아요. 네, 그 편안함 밑에는 신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란 인간 자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같이 있을 때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건데요. 이 사연은 그런 면에서 골마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되게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가요. 정말 사랑해서인 경우도 있겠지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본질은 다른 것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예를 들면 이 사람과 보낸 시간이 너무 길어. 그리고 함께한 게 너무 많으면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것 자체가 자기 인생이 완전히 공백으로 남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관계 청산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마지막에 엔딩 포인트에서는 내가 선택된 사람이어야지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를 끝내면 내가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선택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걸 이제 붙잡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마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랑을 딱 등판을 시키면서 뒤에 다 숨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 이 관계는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긴 해요. 네. 끝이 보이는 관계긴.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네. 아까 미주님 말씀이 아주 그냥 딱 한 줄. 사겨. 이거 당해보면 알아요. 아주 깨달을 때까지. 네, 네. 네. 네, 그럼 우리 세 번째 사연. 네, 우리 또 작가님 해주시죠. 네. 재밌죠, 이거 자꾸 하다 보니까. 네. 네. 저 원래 이거 가차 이거 되게 좋아해요. 샵 40대, 샵 네. 여자, 샵 아들만 걱정하는 시어머니. 아이고. 이거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맞벌이라 자주 못 찾아뵈니 명절이나 휴가 땐 최선을 다하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꼭 남편한테만 피곤해서 어쩌냐, 눈 좀 붙여라 하세요. 저도 일하거든요. 심지어 제가 더 바빠요. 저희 엄마는 남편에게 안 그러는데 시어머니는 대체 왜 그러실까요? 저도 시어머니가 되면 그럴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네. 많이 서운하셨구나. 네. 아들 사랑이 엄청나신가 보다. 시어머니가 아직도 며느리를 낯을 가리시나? 그런가? 근데 왜 그러시지? 아니 말을 못 붙이시는 건가? 오늘 너무 힘들 것 같아.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는데 근데 남편은 하면서 눈 붙이러 가. 나 진짜 꼴 보기 싫지, 너무 또. 꼴 보기 싫어 또. 진짜 눈 붙이러 가는데 왜 눈 붙이러 가?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사연자의 사연 경우에도요. 이 사연자분이 시어머니한테 아니 어머님은 왜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거랑 그 남편이 아니 어머님 말씀을 왜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라는 거랑 이 다르죠. 듣는 사람 입장은 듣는 시어머니 입장은 엄청 다를 것 같거든요. 남편이 좀 나서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 나 일 하나도 안 하고 이 사람이 집안일 다 하고 너무 고생해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럼 이거 어때요? 어차피 남편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면 그냥 이 아내분이 남편한테 가서 쉬어 너 오늘 힘들었잖아 라고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괜찮네 결혼 잘했네 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게 신박하다. 근데 또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너무 피곤했잖아요. 야. 남편을 이렇게 쉬게 하고 이제 우리 아들한테 좀 잘하네? 괜찮네?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소리 덜 듣지 않을까? 햇볕 정책. 약간 좀 그런 식으로. 근데 이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본 전제는 어떤 걸 했을 때 시어머니한테 약간 여파가 가서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전제에서 지금 그쵸,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런 거네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아들이 전달을 하든 며느리가 잘 전달을 하면 이 시어머니가 바뀔까? 바뀔까? 네. 절대 안 바뀌어질 거. 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저는 가끔 해드리는데요. 네. 그냥 이번에도 그러실 거다. 그럴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해라. 물론 서운하죠. 너무 너무 서운하고 너무 속상하지만 그러나 그냥 이분은 원래 그런 스타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너무 많은 영향을 안 받도록 자기를 좀 단단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가 그냥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안 그러면 한쪽은 안 바뀌는데 계속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하긴, 맞아요. 그래서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또 남편이 중요해요. 아들들이 중요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내한테 미리 잘 소통하고 가야 돼요. 우리 엄마가 좀 그러시잖아. 나도 알고 있어. 올해도 아마 그러실 거야. 여보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고 거기다가 요거 하나만 더 붙이면 200점인데 어머니한테 미리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번에 내려가면 좀 쉬라고도 하고 애썼다고 해요. 요즘에 아내가 건강이 엄마 예전 같지 않아요. 이 사람이 아프면 제가 가장 불편하고 제가 가장 힘들어요. 우리 아들이 밥이라도 얻어 먹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걱정하게 잘못하면 고생해요 서로. 어머니 좀 잘해주세요. 이러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아들이 좀 더 잘 지내기 위해서는 내 며느리가 좀 편안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괜찮다. 그럼 우리 한 줄로 어떻게 요약을 할까요? 남편이 잘해라? 그렇지. 남편 열심히 지고 있다. 다음 사연 나왔습니다. 샵 전 직장 안 좋은 기억 떨쳐내기. 네. 직장에서 안 좋은 경험을 하고 사직을 했는데
자꾸 그때의 생각들이 떠올라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겪었던 것들을 똑같이 겪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도무지 화가 안 풀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 데스노트 같은 거 작성해도 괜찮나요? 어떤 방식으로 이 화를 풀어야 할까요? 네. 이 마음이 힘드시겠다.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생각보다 직장 생활 또 사회적 관계에서 좋지 않은 또는 상처받은 경험이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직장이라는 곳이 어쨌든 인간관계가 되게 깊숙하게 일어나는 그렇죠. 곳이고 그렇죠. 뭐 위계질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다양한 사람들이 또 모여 있는 곳이고. 근데 저는 이건 중요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괴롭히는 거는 그름이거든요. 옳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됐었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거 맞아. 내가 그런 일을 겪어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잘못한 건 맞아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는 거는 분명하게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진짜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분도 데스노트를 써야 될까요? 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진짜 믿고 이러면 데스노트를 생각을 하시겠어. 근데 저는 되게 쓰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래, 차라리. 사실은 뭐 데스노트가 없잖아요, 저희한테. 그래서 써서 뭐 그 사람이 뭐가 해가 되진 않을 텐데 저는 그런 억울한 사연을 많이 제가 글로 많이 풀었어요.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됐고, 네, 심지어 제가 소설가가 되기 전에도 일기를 썼는데 일기로 푼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쓴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이 진짜로 여기로 종이로 전달이 된 것 같고 그래가지고 되게 가벼워지고 그랬어요. 데스노트 쓰세요. 쓰시고 이름만 쓰시지 마시고 사연도 적고 거기서 뭐 애써 뭐 용서할 필요 없고 뭐 그 인간들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저주의 말이라도 저는 쓰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이런 것도 쓰면 굉장히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사람 좀 괴롭히지 좀 맙시다 좀. 아, 진짜? 네. 너무 타인의 인생에 너무 많이 개입을 해요. 그냥 우리 각자 자기 인생 잘 삽시다. 본인 얼마나 잘났다고. 데스노트 쓰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해도 돼요. 다 같이 데스노트 쓰는 사회. 아이고, 다음 사연 나왔습니다. 네, 샵 50대 샵 여자 샵 딸은 대학생. 딸 SNS를 보고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걸 알게 됐습니다. 딸에게 물었더니 결혼할 것도 아닌데 엄마한테 뭐하러 말해 하더니 엄마가 왜 남의 SNS를 봐 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자꾸 보고 싶은데 계속 보면 안 되나요? 이거 어떡하죠? 제일 부모로서 딱 걸리는 단어가 왜 남의 걸 봐? 너하고 내가 남이야? 이제 여기서 걸리죠. 이게 포인트였군요. 예. 저는 계속 속으로 좀 전체 공개 안 하면 되잖아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미주 씨는 어떠세요? 저는 너무 이제 공개적이어가지고 보시긴 하는데 근데 옛날에 사춘기 때 생각해보면은 이제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좀 그랬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왜 그랬어? 그러니까 안 좋게 나갔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 어떤 면에서는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쁠 수 왜냐면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면 물어보지. 요즘 너 사귀는 뭐 남자친구 있니? 여자친구 있니? 좀 물어보지. 이거를 왜 약간 뒤를 캐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도 할 것 같아요. 얘는 하죠. 뭐하고 지내나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딸내미가 부끄러워서 그냥 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실 어머니가 나의 남자친구와 내가 있는 사진을 봐서 얘기를 했다고 할 때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보셨어요? 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뭐 이럴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어쨌든 동의 없이 보는 거는 저는 부모 자녀 간이라도 조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뭔가 나의 어떤 사적 공간을 아무리 부모라도 쓱 들어와서 알고 있네 그러면 좀 싫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로우를 하지 않았는데 봤다는 거는 그 전체 공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런 방이라기보다는 보라고 올린 거니까 어머님 본 건데 엄마라고 해서 노크하고 들어가는 그거는 일기장이면 오케이. 근데 SNS는
딸내미가 올려놔서 봤는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기랑 싸우지 말고 딸은 우리 엄마가 여전히 나한테 관심이 많고 날 좋아하시는구나, 궁금해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또 어머니는 얼마나 딸이 궁금하겠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그렇지만 궁금한 거 직접 물어보시고 또 만약에 SNS 보고 싶으시면 내가 좀 들어가서 볼게. 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마 진짜. 차라리 어머니 그냥 몰래 봐요. 몰래 얘기하지 보시고 못 본 척하세요. 몰래 보자. 아 그럼 티내지 말자. 네, 티내지 말자. 티내지 말자. 그럼 한 줄. 네. 다음 사연 그러면은 네. 오. 나왔다. 궁금합니다. 샵 30대, 샵 여자, 샵 침대에서 썩기. 연애도 3년째 잘하고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7년 넘게 다니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다니던 학원들과 운동도 다 스탑했어요. 남친도 만나기 싫고 회사만 겨우 갈 정도로 무기력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탈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오, 그러시네요. 혹시 두 분은 이게 좀 살면서 내가 굉장히 그때 무기력했다,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다 이런 거 좀 경험을 해보셨어요? 저도 웃음이 안 나는 거예요. 웃음이 아예 안 나다가 카메라 앞에서만 웃고 다시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며칠 안 가긴 했거든요. 네네. 그때도 나 이거 좀 많이 우울한데 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이분 사연을 제가 들으면서 아까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번아웃이 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번아웃일 수도. 아마 미주 씨도 그때 약간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때 잠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포부 수준이 높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좀 더 번아웃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쩌면 이분의 성격은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사람의 내면 안에 그릇이 있다고 보면 그러니까 그릇에 차 있는 것들을 다 꺼내 써서 나중에 그릇의 밑바닥까지 긁기 시작하면 이게 번아웃이 오는 거거든요. 그쵸. 네. 이분이 약간 그런 면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기력한 적 있으세요? 작가님은? 있고요. 그 사실은 저는 이 사연 주신 분 사실 지금 우울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네요. 그냥 우울증을 겪지 않은 사람은 우울증이 우울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르고 본인이 지금 우울증인 줄 모르실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하면서 사연을 보낸 것일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작가님 해주셨는데요. 우울증이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원인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유가 없으니까 우울증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우울증인 거를 몰랐다가 사연자분처럼 흥미도 잃었고 무기력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치료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시간이 지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나요? 그냥? 그러기도 하는데요. 회복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일상이 많이 무너지고 흔히 말하는 마음 건강이 무너지고 마음 건강에서 끝나지 않아요. 몸 건강이 다 망가지면서 일상에 본인이 해내야 되는 기능에 저하가 오기 때문에 그 기간을 그렇게 버티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늘 증상과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증상은 내가 받아들이고 빨리 잘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들이지 증상과 내가 싸우기 시작하면 도움을 못 받아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냐면 우울한 거는 의지가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괜찮아져. 이런 식의 생각을 여전히 일부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기적절하게 우울증 치료적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저는 사실은 뭐 우울증 겪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잘 그 에피소드가 지나갔고요. 주변 이제 저랑 같은 일을 하는 작가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되게 많더라고요.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고 조언도 많이 해주고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조언이 병원 가라는 거였어요. 병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나아졌습니다. 나아지고. 네, 그러셨군요. 누군가가 힘들다고 말할 때 너무 해결책을 말해주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날 또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또 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3-4번은 들어줘야지.
근데 그걸 내가 들어주는데 좀 여력이 없다라고 할 때는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근데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는 괜찮다. 근데 병원에 가봐라. 이걸 정말 제대로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방송을 그 남자친구분이랑 같이 보셔야겠네요. 네. 병원도 남자친구분이랑 같이 가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문턱 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병원을 간다는 게요. 저도 병원 갈 때 아내랑 같이 갔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아지면 좋으니까. 네. 남자친구분과 병원을 한번 가보셔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뒤로 갈수록 사연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박사님도 되게 신기합니다. 이런 사연 되게 들으면 막 이렇게 에너지 많이 빠지지 않으세요? 저는 막 에너지 생기죠. 그러세요? 네, 이거 어떻게 같이 얘기를 할까 막 이렇게 생기죠. 네. 오은영과 스몰 토크를 하는 카페. 뭐가 나오나? 자, 왜? 재밌을 것 같아요. 샵 30대, 샵 남자, 샵 사내연애. 와, 사내연애! 어렵다. 10달 정도 사내연애를 하다가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어머. 문제는 아직 같은 팀이라는 거. 아이고. 어떡해. 심지어 같이 해야 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너무 불편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히는데 이직만이 정답일까요? 그러기엔 왜 제가 이직해야 하는지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편하지 않아? 그냥 친구로 지낼까? 이직도 사실 엄청 큰 스트레스인데 그걸 선택을 해야 되나 하면은 고민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직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또 쌓아놓은 커리어가 있는데, 네. 그죠? 다른 이유도 아니고. 네. 네. 심지어 전 애인은 거기 있고 내가 이직을 내가 피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냥 그렇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직을 하실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랑 평생을 말을 안 할 것도 아니고 왜냐면 같은 팀인데 말을 안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던가 너무 우리 지금 불편한데 그냥 지내자. 그냥 이렇게 지내자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어차피 그 사람도 그래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 헤어졌는지 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배신을 당하고 버려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을 보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어렵죠,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더라도 내가 좀 더 주체적인 존재로 나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배신을 하고 양다리를 걸친 사람과 관계가 정리된 거는 나한테는 매우 럭키한 거라는 생각을 하면 그럼 조금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나를 좀 지켜나가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의 연애는 지나간 시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니는 회사와 내가 하는 업무가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하다 할 때는 지나간 일 때문에 그걸 포기하거나 그러면 또 억울함이 생겨요. 또 한꺼풀의 피해가 한꺼풀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시간입니다. 네. 일도 사랑도 응원합니다. 네. 자, 다음이 40대 초반 초등 4학년 내동딸 중간에서 힘듦. 딸이 어릴 때 남편이 한창 바쁜 시기였거든요. 애착 관계 형성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딸이 아빠한테 저리 가! 내 방에서 나가! 라는 말을 자주 해요. 딸 아이의 이런 태도에 남편이 상처받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근데 또 딸 아이에게 아빠에게 살갑게 대해주라고 몇 번 지적하는 것도 좀 어렵네요. 어떻게 하면 부녀 사이가 좋아질까요? 아, 이거 진짜 마음 아프시겠다. 우리 미주 씨는 우리 흔히 말하는 청소년기, 사춘기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사춘기였는데 뭔가 시게 보내셨군요. 이게 왜냐면 저도 아빠한테 이랬었어요. 아빠한테 딸 이렇게 하면 아 왜 이래 이렇게 하고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 엄마한테 들으니까 아빠가 많이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아빠가 웃었대요. 저 때문에. 그래서 그걸 듣고 나 아빠한테 잘해야겠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예 달라졌죠. 그래서 아빠한테 막 효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진짜 저도 모르게 그냥 그때 제가 이 자아가 그랬나 봐요.
생각해보면 아빠가 그냥 계속 꾸준히 계속 사랑을 해준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미안한 마음이 더 들어서 아빠한테 갑자기 깨달은 것도 있고. 근데 아빠가 만약에 거기서 내가 저리 가 했을 때 진짜 저리 가버리면은 더 진짜 어색해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네, 생각해보면. 네. 근데 이제 이 사연자분은 제일 고민이 되는 게 아마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창 아빠가 필요했을 때 그때 이제 남편이 너무 바쁘니까 뭐 물론 당연히 사랑하죠. 그렇지만 이제 아이 옆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빠와 딸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단단함이 좀 없어서 좀 더 그러지 않나 이제 이걸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진 않은 아빠가 아이랑 친하려고 하면 엉뚱한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릴 때 많이 안 놀아본 아빠들이요. 공놀이 하라고 하면 애 꼭 이마에 공을 맞춰요.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오늘 마음 먹고 애랑 노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꼭 맞추면 애가 막 하지 마요 막 이러면 왜? 재밌잖아. 아빠가 오늘 모처럼 시간 냈는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니 정말 애를 좋아하는 거죠. 애를 쓰는 건데 아이랑 시간을 많이 안 보내면 얘가 파악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얘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이 댁뿐만이 아니라 뭐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청소년 시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요.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정당성요. 네. 네. 예를 들어 갑자기 문 열지 말라고요 라고 말하면 그래 알았어. 네가 그거 참 싫어하지. 알았다. 이래야 되는데 야 아빠가 뭐 그것도 좀 못하니? 뭐 이래버리면 네.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거를 안 들어주네. 아무리 말해도 안 먹히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이제 청소년기에는 어쨌든 부모와 떨어져서 독립적인, 자립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중간 단계인데 네. 그런 것들이 먹히지 않을 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 이 엄마가 이 딸을 가르쳐야 되는 건 어떤 게 있냐면요. 사람의 마음은 마음 자체는 옳고 그른 게 없어요. 마음은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느끼는 마음인 거거든요. 그것이 옳다, 틀린 마음이다 그런 건 없는 건데 그래도 그걸 표현할 때는 사회적으로 인간의 도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말할 때도 아빠 죄송한데 그건 좀 이렇게 말하는 거라 왜 그래요? 뭐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래도 네가 이 선은 넘으면 안 되고 요 정도의 도리는 지키라는 거는 가정교육상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딸내미한테. 네. 그리고 이 아빠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끊임없이 관심을 보여주되 너무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안전한 네. 관심. 네. 선 넘지 않는. 네. 그래서 아침에 만나면 잘 잤어? 이 정도. 그리고 날씨가 이제 기온 변화가 많으면 그래도 카디건 하나 가져가. 날씨 좀 춥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매우 안전한 관심이거든요. 그 정도를 끊임없이 해주는 거. 네. 그러니까 딸내미한테 그러니까 마음은 공감은 해주되 그러니까 아빠 마음 좀 알아달라고 좀 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샵 40대 중반, 샵 여자, 샵 두고두고 화내는 중. 네. 뭐 화내는 중? 네네. 결혼할 때 아이를 안 가지기로 했는데 몇 년 지나 남편이 마음을 바꿨어요. 결국 지금은 첫 돌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죠. 아이를 보면 행복하지만 몸이 힘들어 그런지 남편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땐 제 의견을 제대로 말 안 해놓고 이제와 울분이 자꾸 올라와요. 저 어떡하죠? 이러셨어요. 아이고. 네. 진짜 이거 힘드네요. 어렵다. 저희 부부가 아이를 안 가지기로 해가지고 아이를 안 가졌는데. 아우 그러세요. 네, 우리 작가님 해주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정말 어떤 이런 경우에 뭐 다시 낳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네, 없는 거고 이거 정말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두 분이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거기까지만 지금 생각이 나고. 네. 근데 이제 이 사연자분은 좀 힘드신 것 같으니까 갑자기 또 애를 낳게 됐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요. 이분은 본인이 아이를 안 사랑하는 거 아니고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하지만 이분이 가장 고민하는 건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약간 일방적이었다고 느끼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문득 좀 힘들고 마음이 약간 억울하고 그런 면이 있지 않나. 네, 아이 자체는 뭐 그걸 후회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아마 이제 젊으셨을 때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진로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분명히 아이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랑 다른 길을 조금 걷게 되잖아요. 내 삶의 주도권이 지금 완전히 나한테 있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사연자분은 그냥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연자분 글쎄 뭐 제가 이제 소설을 쓸 때 어떤 캐릭터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똑같은 공경을 처했는데 같은 캐릭터라도 자기가 지금 수동적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는 캐릭터가 있고, 공경은 처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 영혼의 선장도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그게 주인공이랑 주인공이 못 되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진짜 사실 냉정하게 보면 어쨌든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한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하긴, 네, 네. 그래서 그렇네요. 이거를 내가 어떤 결정이든 내가 능동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방향에서 의미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이를 낳아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와 엄마인 나와의 관계는 유일한 관계로서 이 아이의 엄마가 나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잘 키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나를 좀 능동적인 결정자로서 나를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전 사실 이거 사연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듣고 있기만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박사님 말이 맞는 게, 그 남편분이 물론 많이 바뀌었지만 동의를 하신 거고 낳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가족이 됐으니까 그 가족의 주인공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굳건히 하시면서 많이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사연자님 삶의 주인은 사연자님입니다. 샵 20대, 샵 여자, 샵 인간관계 괴로움. 친구 사이라도 섬 남는 건 싫고 너무 무심한 건 더 싫어요. 어렵다. 인간관계, 어디까지가 배려고 어디까지가 무례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야, 이거 책이 한 권인데 얘기하자면. 네. 아니 근데 뭐 인간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의 고민은 예외는 없을 것 같아요.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끝이 없어. 네, 친하면 친해서 또 어려움이 생기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떤 고민을 같이 하시냐면요, 가식과 배려해 주는 거, 솔직한 거와 그러니까 상대한테 무례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면 무례. 기분 좋으면 배려고 기분 나쁘면 무례. 아니 그리고 사실 또 교활한 사람들은 그거 되게 섞어가지고 네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사람들 네. 이렇게 솔직한 조언인 척하면서 사실은 그 상대방 그냥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이거를 막 하고. 근데 이런 배려를 정말 잘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다 가식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뭐 너무 착하고 너무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뒤에서 욕을 한 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뒷담화를 하고 네. 그런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거 배려는 다 뭐였던 거지가 돼서 그 배려가 다 무례가 된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인간관계에 기대를 많이 안 한 것도 있었고. 그렇군요. 네. 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첫째는 그 사람의 의도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갖고 얘기한 거냐, 그렇지 않느냐는 결정을 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의도가 좋은데 뭐 표현 방식이 서툴다든가 그러면 의도가 좋다라는 데 좀 더 강조를 하고 거기에 방점을 좀 찍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애티튜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기본 지켜야 되는 태도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직장 상사인데 진짜 싫어하는 상사야. 평소에도 막 나 저 사람 너무 싫어. 그런데 상사가 오는데 막 갑자기 전화하면서 이 사람을 피하는 거라든가 인사 안 하고 가는 거는 그러니까 무례한 거거든요. 그러면 막 싫은데 막 과장님 너무 반가워요. 과장님 여기서 이렇게 뵀다니, 이건 가식인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가는 게 맞아요.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라고 봐요. 맞아.
뭐 이게 이제 뭐 배려와 과식, 뭐 무심과 무례 사이에서 어떤 막 딱 그 정해진 선 그거 자체는 이제 사연자님의 마음에 조금 달려 있지만 그리고 쉽지 않겠지만 그 선 찾는데 근데 이 바운더리는 또 이제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게 이쪽 다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딱 그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나름의 또 자기만의 또 이런 대처 방식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도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고민하신 거는 정말 20대 정말 내 고민을 해봄직한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네. 한 줄평은 그러면 네, 우리 미주 씨가 해보시죠. 네. 제가요? 그 사람의 의도를 지켜야 되는 태도가 있는 거거든요. 가식. 사람의 도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리를 지키세요. 오영과 스몰 토크를 하는 카페. 진짜 사연이 다양하죠. 진짜 다양해요. 네, 연령대도 다양하고 네. 맞아요. 사연의 내용도 너무 다양하고, 너무 다양하고 재밌죠. 다 달라요. 다 달라서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근데 다 다르니까 더 고민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민이 이렇게 많을까. 저는 이제 박사님 배워가지고 너무 막 황홀한데 박사님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연을 들으니까 나는 이런 사연 이렇게 하루에 10개씩 들으면 며칠 못 살겠다. 진짜 근데 박사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런 에너지 같은 게 이제 사연 주신 분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네. 아니 저는 오늘 두 분하고 시간을 보냈는데요. 네. 재능이 좀 보여요. 두 분이. 진짜요? 싹이 좀 있어. 아 진짜요? 네. 어머. 새싹들이야. 어머 인정받았어. 네. 인정받았어. 네. 재능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두 분 마음 나누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마음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열어놓고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편견 없이 우리가 얘기해보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오보기 여러분들에게도 살아가는 힘이 되시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잘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또 만나요.